집에 그 단열재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물 단열재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뭐 단열 벽지 같은 거 할 때 고밀도 탄력폼을 하기에는 고밀도 탄력폼 값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밀도 탄력폼을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게 단열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층층이 돼 있잖아요. 그건 아주 압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는 압착을 시켜주고 하나는 이게 두툼하게 만들어져서 고밀도 탄력폼 효과를 고밀도 탄력폼 쿠션의 제 구조죠. 특유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단열재로 하세요. 그렇게 단열 매트로. 하나는 압축해가지고 탄탄, 하나는 풍성하게 쿠션 구조로 해서 약간 그래도 느슨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쇼파 같은데 고밀도 탄력폼이 너무 비싸다. 근데 뭐 쇼파나 아니면 다른 거 뭐 이렇게 그렇지 뭐 의자 만들 너무 비싸다. 그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고밀도 탄력폼 효과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저때 고밀도 탄력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소음 흡음재 만들 때도 똑같이 고밀도 탄력폼을 쓰고, 만약 그것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단열재 만드는 방식으로 압착을 해가지고 좀 촘촘히 만들어갖고 그렇게 고밀도 탄력폼 효과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해서 이렇게 막 그 실처럼 엉켜 있는 것을 가로 세로 X자 이렇게 정형화된 것과 정형화 실처럼 엉켜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것, 비정형화된 것, 실처럼 막 엉클어진 그걸 같이 섞어 갖고 붙여주면은 엄청난 흡음재가 된다 그랬죠. 얇은 고밀도 탄력폼이나 또는 고밀도 탄력폼이 비싸면 단열재를 압착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흡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열재 대신해서 단열재 압착시킨 단열재와 약간 풍성한 쿠션 구조의 단열재, 고밀도 탄력폼과 쿠션의 구조를 이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싸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산업 현장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모든 산업 현장과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보험, 보냉병, 밖에 텀블러에도 제가 또 탄력폼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홈트 탄력 비싸면 이런 식으로 압착을 단열재 같은 건 압착시키고 약간 풍성한 구조, 하나는 압착의 구조, 하나는 풍성한 구조. 그래서 쿠션과 홈트 탄력폼 효과를 주는 거죠. 아이스박스에도 그래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뭐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라도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더해서 그렇죠, 그 얇은 진공팩과 같은 진공팩, 저기 2중 3중 진공팩 있잖아요. 그렇처럼 비닐을 안에다가 압착을 시켜가지고, 비닐을 약간 두툼하면 좋은데 비닐 두 겹 구조를 같이 주세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스박스 안에, 그럼 그것도 또 다른 아이스박스가 됩니다. 완전 뭐 뚜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 진공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비싸잖아요, 진공 비닐팩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두툼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겹이나 두 겹을 붙여주시면 완벽한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인데 일반 아이스박스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플라스틱 아이스박스에도 이렇게 비닐을 안에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뭐 고밀도 탄력폼 안에 쿠션, 아니면 뭐 고밀도 탄력폼 효과를 나타내는 단열재를 압착시킨 거, 쿠션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단가를 좀 싸게 만들려면 그 안에 비닐 구조를 넣어줘. 잘 찢어지지 않는 비닐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중 진공 팩처럼, 그래서 약간 두툼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하다가 좀 찢겨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보면 찢겨지면은 차라리 그 안에서 얇은 이게 플라스틱 진공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아이스박스인데 아주 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시 한번 안에다 체결을 안에다 딱 해주면 됩니다. 너무 좁지 않게 아주 얇게만 해줘도 상당한 보온 보냉 효과가 있다.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아이스박스가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 안엔 고밀도 탄력폼 쿠션인데 단열재를 압착을 시켜가지고 단열재 압착된 것과 약간 느슨한 구조,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쌍기에서 들어가도 괜찮다. 보온 도시락도 있고 뭐 기타 다른 데도 이런 게 응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춥다. 그렇죠. 그랬을 때도 이렇게 흡음재를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넣어줘도 상관없죠. 자동차 화재 날 때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창을 이중창을 만든다 그랬죠. 베란다 같은 데도 그렇고 배터리 때문에 잠깐만 이걸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좀 떨어져서 베란다 같은 데도 큰 대형창 있잖아요. 그것도 이중창으로 딱 붙여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약간 떨어져서 만들면 더 공기층이 있어서 뽁뽁이 효과를 하더니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베란다나 일반 창문도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모든 그 회사 사무실 같은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도 모든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건물의 보온 보냉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겨울에는 문을 닫으면 됩니다. 문을 닫으면 닫고 겨울에 시간대별로 해서 온풍기를 복도에 두고 이렇게 한 번씩 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싸질 것이기 때문에 수소 제가 만든 수소하고 산소 결합 브라운 가스가 원래 이렇게 수소 2, 산소 1인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 10, 산소 1, 수소 20, 산소 1, 수소 4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수소 100, 산소 1 이것도 괜찮다고. 그다음에 무기급으로 만들고 좀 파워가 있는 엔진을 만들고 파워가 있는 연소력을 분사력을 만들 때는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5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라늄 이렇게 분말과도 폭발력이 폭탄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분말과 수소 알갱이를 같이 캡슐로 넣어가지고 우라늄 분말과 산소 알갱이를 캡슐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수소 폭탄을 장약과 더불어서 사실상 수소 폭탄인데 만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의 획기적인 구조죠. 무슨 아이디어 하나에 그 아이디어를 만들려면요, 그렇죠. 자신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걸 밝히지 못했겠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은펜바 효과를 6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은펜바 효과를 다양한 여러 가지를 혼자서 푼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술자처럼 뭘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을 배워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아닌 다음에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저도 모르는 거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야 되고 사람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우리가 자신에게 흥미가 있거나 또는 사업적인 관심이 있는 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흥미 있는 분야를 관심 있게 의학 분야다, 과학 분야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연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나온 결과가 결코 아니다. 그렇죠. 그 엔진이 큰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토치 구조의 중간 저장소라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줘 온도를 높여가지고 결합시켜줘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연료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진다는 걸 발견해낸 사람이 접니다. 휘발유를 그냥 태우는 것보다 휘발유를 어떤 중간 저장소라는 작은 연료통을 만들어서 좀 온도를 높이고 산소도 온도를 높여갖고 섞어주면 기존의 어떤 출력보다 50% 이상이 향상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간 저장소 역할이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같이 결합을 시켜주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연소실에서 분사를 시켰을 때 엄청난 출력이 효과가 증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 혼합 연료, 휘발유하고 산소를 혼합시켜주는 이 혼합 연료의 시대. 그다음에 석탄 가루하고 산소를 혼합시켜주거나 석탄 가루, 수소, 산소를 혼합시켜주는 이 혼합 연료를 개발한 사람. 경유와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혼합 연료. 우라늄 분말과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혼합 연료. 우라늄 분말과 장약과 수소, 산소, 무기죠. 우라늄 분말과 경유와 수소, 산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액상을 섞어줘 갖고 연소실에서 연소하셔도 되고 화력 발전도 되고요. 기존의 연료력 발전은 폐기초입니다. 너무 위험하고
작은 규모로 그냥 우라늄 분말하고 이렇게 산소를 서로 반응을 시켜갖고 산소나 수소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돼요. 온도를 높여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가. 그래서 적당히 온도를 높여서 산소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연소실에서 태워주면 어느 정도 연료 파워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실험해야 됩니다.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 UFO랑 무슨 거부감이 있으신가? 저는 외계인 비행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원반형 동그란 비행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관을 갖다가 토치식으로 해서 앞에 100개 놔두고 4개나 5개, 1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1km, 2km, 10km까지도 움직이고 작은 드론으로 만들어 버려도 된다고. 내가 안 되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저 바보 아닙니다. 앞, 뒤, 옆에도 놓을 수 있고 위 아래로 놓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체를 이렇게 들어주는 양력과 앞으로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특이한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또는 5군데나 10군데 사방으로 이렇게 땅과 직접 닿지 않게 불꽃이 이렇게 붙어주면 기체가 위로 들려주면서 이거 비슷한 거죠. 위로 들려주면서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다. 밑으로도 이렇게 분사관을 내서 약하게 불꽃을 내주고 그러면 그것을 기체를 들어올릴 수가 있다.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도 접니다. 거기서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중간 조정소라는 역할입니다. 드론 수소 액상을 그냥 태워서 이렇게 연소실에서 공기 중에 흡입한 산소하고 결합하면 중간에 추락하는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연료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중간 조정소에서 온도를 반드시 높이고 산소하고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결합을 해야지 완전 연소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라늄 분말 같은 것이 완전 연소 지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사능 문제가 생긴다. 수소도 완전 연소를 지향하지 않으면 수소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연소를 지향하는 중간 저장소 역할이 네모날 수도 있고요, 동그랄 수도 있고 뭐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사실상 속임수를 쓰려고 작게 만들어서 흡입하는 섞어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드론 같은 것도 이렇게 토치식의 이런 윤사 구조를 뒤에 연료만 탑재하면 되니까 작은 중간 조정소를 만들어서 4개, 앞에 4개, 10개도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1km, 2km, 10km 이런 비행체도 똑같이 구조는 똑같아요. 병렬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연소실을 둬가지고 분사하는 보통 쌍발 엔진 있잖아요. 쌍발 엔진 많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전후 위 아래 비스듬히까지도 쏠 수 있고 수직이 착륙을 해서 사방에도 둘 수 있다. 밑으로 분사할 때도 몇 개 둘 수 있다. 분사를 이렇게 저속, 중속, 고속, 어떤 강중량 이렇게 해도 되고요. 1단계, 4단계부터 구분해도 되고 뭔가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분사를 해가지고 위로 뜨는 그런 구조를 간단한 구조를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엔진을 개발한 창시자. 지식이 없고서야 어떻게 기술자들이 반대하는데도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까 되니까 하는 소리죠. 과학적인 발견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알려주니까 기술료 주기 싫고 그것을 마음대로 남의 거 기술을 도둑질해 갖고 지껏 사용하고 싶고 다 사람 심보가 다 그래요. 사람 심보가 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기술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금만 변경시켜서 도둑질을 해먹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프로펠러 방식의 어떤 프로펠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둬가지고 크기가 사이즈가 똑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크게 헬리콥터처럼 안 해도 이렇게 강력한 추진력이 일어나게 된다. 잠수하면서도 통로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를 프로펠러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죠. 쿨링 시스템에서 기계 CPU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기계 엔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 에어컨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식혀줄 수 있다. 그래서 금속처럼 만들어 놓으면 더 좋고 옆에 금속 막대를 만들어 놓으면 열을 흡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것이죠. 다만 철망처럼 만들어 놓으면 열이 가두어주는 구조가 되어서 오히려 기계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중 프로펠러 방식은 그렇게 보트에도 사용될 수 있고 공기 부양정에도 사용될 수 있고 공기 부양정을 하늘로 띄우는 유구선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옆에 세워가지고 망을 딱 씌워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추력을 위로 띄우고 뒤로는 비스듬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양쪽으로 달아갖고 사실상 공기 부양정이 바다 위를 떠서 가는 거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일반 보트도 가능하고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우연히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저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학도 보시면은 전 세계 없는 의학이에요. 다 치료가 됩니다. 저는 제약에 안 먹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5년 이상 했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약초도 많이 버렸고 연구 결과도 저도 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연히 나온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이 이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껏 내놓으면 저는 이제 최대한 단순하게 내놓죠. 남들이 따라하기 쉽게끔. 복잡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의학조차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적재산권 지켜지나 봅시다. 지적재산권의 나라는 미국.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이스라엘, 유럽, 뭐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자유준영의 나라들이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3분의 1 값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그런데 자유준영에서는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 값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네요. 똑같은 기술로 만들면 질 수밖에 없어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국, 미달러 붕괴라든지 뭐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 이런 붕괴들, 유로화 붕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갖다 커버를 하려면 지적재산권을 강화를 시켜서 기술 장벽을 만들어서 적어도 군사적으로 몰래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죠. 상업화 시켜갖고 그 나라의 경제 부분과 무역 부분에 있어서 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과 일본이 아닌 대만이 향후 에너지 수입, 석유가스를 수입을 안 하고 그래도 무역 흑자가 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 공산주의 국가의 또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물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무기입니다. 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제 기술은 모든 산업과 제품에 부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매듭 구조, 층층이 구조, 다중 프로펠러는 UFO처럼 간단한, 엄청난 간단한 구조의 엔진의 창시자. 너무 간단하죠. 각종 무기도 만들어드렸는데 이런 거는 그렇죠. 과학적인 지식 없이는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확실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과학적 기술자처럼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뭐 그 분야의 직업이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이론을 듣고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이론을 따라서 물품을 좀 용마냥 비행체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자동차 실린더 방식의 폭발 방식의 화력 발전, 그렇죠. 이렇게 8기통이 됐든 6기통이 됐든 회전축만 돌리면 그 회전축을 10m, 20m, 30m, 40m, 50m, 100m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회전축을 돌려서 연고자석을 큰 걸 붙여놓고 밖에 코일을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개 막 코일을 한꺼번에 감아놓지 말고 코일을 각각 이만한 건 바깥에 붙여놓는다든지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붙여놓으면 거기서 전기가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병렬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만든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죠.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다시 못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압력을 높여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어디에 필요하느냐? 바닷물에서 수력 발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바닷물, 밀물 썸물 때는 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밀물 때도 그렇죠,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제 구조를 따라서 콘크리트 2m, 3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폭을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물레방아를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 바퀴 하나만 돌아가도 전기가 생산이 되는 작은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전기가 1년 내내 고장 없이 큰 풍력발 한번 고장 나면 그 1년 동안 생산한 전기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갈 때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류에서 성류로 올라가는 개념, 이렇게 수력 발전에 있어서 놀라운 개념이라 다중 프로펠러도 놀라운 개념이고 연소식으로 이렇게 터치식으로 그 수소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연료 구조, 수소 가스도 마찬가지, 수소 산소도 불안가스 시대를 제가 연 사람이 중간 조정서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저 아닙니까? 불안가스는 못 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폭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은펜바 효과도 60년 동안 못 푸는데 지 혼자 푸는데. 저도 과학적인 만들을 가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식 회전 구조를 간격을 넓고 좁게, 중간 좁게 촘촘히 이렇게 나사식으로 만들어 통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힘이 축적되고 중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수공구의 이렇게 매듭, 대나무 매듭보다는 크겠죠. 대나무 매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똑같진 않습니다. 밴드처럼 회전이면 회전 밴드처럼 그렇게 생겼겠죠. 밴드처럼 감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힘이 축적되고 중복됩니다. 이게 모든 수공구에 다 들어갑니다. 골프채부터 시작해갖고 뭐 지팡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와인 따는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코르크마게 따는 게 있죠. 여기 너무 얇아서 힘이 증폭이 안 되니까 매듭을 달아주면 이렇게 쉽게 따집니다. 뭐 다양한 등등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구조를 만들 때 통로가 좁으면은 바람이 들어온 통로가 좁으면 계곡바람처럼 그 통로가 좁은 거를 몇 개를 이렇게 배치하면 계곡바람처럼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통로가 넓은 걸 하나 중간에 딱 끼워 놓습니다. 유리창을 만들 때 구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는 빠져나가기가 쉽게끔, 통로를 다소 크게 만듭니다. 윗부분은. 그러면 더운 부분은 쉽게 나가고 이게 되게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죠.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빠른 바람이 들어오고 넓은 통로는 위에서 빠져나가겠죠. 넓게. 그러면 아래에서 촘촘히 계곡바람처럼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밑으로 깔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원해집니까? 아닙니까? 건물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창문 구조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창문을 제 창문으로 공기층이 조금 하면 이중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냉이 둘 다가 겨울에는 춥게지면 안 되잖아요. 건물 구조 자체가. 겨울엔 따뜻해잖아요. 겨울엔 문 닫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중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복대 온풍기 하나 딱 싸주면 나중에 이제 전기값 싸집니다. 온풍기 하나 이렇게 시간대별로, 한 시간대별로 하나 조금씩 틀어주면은 공기가 가둬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말씀드리죠. 화장실 문 닫아 놓으시고, 화장실 문은 이렇게 냄새 나니까 닫아 놓으시고, 그것도 화장실 문 같은 게 냄새 나는 이런 부분들은 문 자체를 갖다가 약간 이중창식으로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 같은 데도 그렇죠. 백화점 같은 데도 그렇죠. 사람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데도 현관문도 이렇게 이중창으로 해서 이중창 개념으로 해서 얇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회전 구조는 오히려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양옆으로 한 창인데 그렇죠. 두 겹의 창으로 이중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드나들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창을 통해서 열을 보온 보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열재를 통해서 보온 보냉을 해줄 수 있다. 콘크리트로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콘크리트 아닌 다음에 제과 단열재 하나는 압축되고 단열재인데 압축된 거, 압축시킨 거, 하나는 느슨한 구조에서 고밀대 탈변 쿠션 구조를 그냥 쭉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합판을 치든가 그래갖고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보온 보냉이 되는 거죠. 보온 보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온도가 굉장히 시원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서 밑으로 깔리는 빨아도 들어오는 창문은 어떻게 되죠? 창문을 이렇게 여지 마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여는 구조가 더 나아요. 창문을 만들 때. 근데 이게 좀 안 되면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위로 해더라고 이렇게 바람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가로막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지.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더 낫다. 근데 미관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미관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